어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광폭 행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인가,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대선을 가기 위한 광폭 행보인가,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 마포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35.3%대 27%.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이라는 데서 했고요. 2023년 7월 12일과 13일 날 좀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인지 저조차도 좀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냥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충분한 것 같은데 유독 한 사람에게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님, 그 의미 있게 이 여론조사를 받아든 분은 누구일까요? 그 35.3%로 이긴 정청래 의원 아니신가 싶어요. 예. 지금 글쎄요, 지금 마포울의 현직 의원이시고 그런데 저 정도 나온 거 갖고 이렇게 만족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애써 이제 내년 총선 대비해서 이제 오히려 본인을 선전하기 위해서 한동훈 마케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씁쓸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들 이렇게 다른 분들 발언하고 이러실 때 막 소리치는 거 좀 가끔 듣고 이렇게 좀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제일 시끄럽게 들리는 게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시더라고요. 과연 마포울 주민들을 위해서 다음에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유권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게 이렇게 이런 여론조사 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합니다. 설마 이 여론조사를 정청래 의원이 의뢰해가지고 한 건 아니겠죠? 예.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 기분 좋은 정청래 의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점으로 한동훈 마포울 출마, 정청래 자객공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닌 걸로 나왔잖아요. 저도 슬픕니다. 안 올 것 같아요. 마포울로. 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대선 주자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정청래 한동훈마저 꺾고 뭐 이런 제목의 기사는 기대할 수 없겠죠. 정청래 의원은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수 의원님, 같은 지역구에서 한번 한동훈 장관과 붙어볼 생각 있습니까? 여론조사 한번 돌려볼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물으면 딱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누가 오든 제가 지역에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정해진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제 화끈한 달변의 이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화끈한 성격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지역구에서 한번 한동훈 장관과 누가 오든지 간에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뒤에 앞에 안 돌아보고 제가 할 일 성실하게 묵묵하게 한결같은 자세와 태도로 열심히 일하겠다. 이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든 누가 오든 나는 묵묵히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역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 그렇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안. 좀 재미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정말 광폭 행보를 하는 겁니까? 박정하 의원님. 정말 내년 총선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주변이 아니라 이제 여의도에서만 지금 한동훈 장관 차출설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정작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도 이제 본인의 법무장관 역할에 좀 충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과연 내년 총선에 나올까라는 생각에 이 가능성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기식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이제 한 식구였으니까 한때 정치의 뜻이 좀 있어 보여요? 지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막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당에서 일부에서는 내년에 선대위원장으로 좀 해서 한 장관이 좀 이렇게 이끌어주길 바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여기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 과연 무엇을 선택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고 현재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이 총선 나가라 마라 분명한 언급이 있어야 그때부터 본인들의 정치적 행보를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들은 따끈따끈한 정보로는 대통령이 아직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장관들에게도 총선에 나가라 마라 말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저 장관직을 묵묵히 수행한다 이 말만 이제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맞죠? 제가 들은 얘기가. 저도 뭐 얼핏 그 다른 분한테 대상자로부터 예. 이렇게 몇몇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 당신들도 예. 현재 뭐 마음의 콩밭 여의도에 가 있는 예. 분은 또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출마 욕심이 있는 장관들은 빨리 대통령이 빨리 결정해 주셔야 내가 뭔가 이게 빨리 되는데 이게 내 초조한 마음을 왜 못 알아주시 이런 생각하시는 장관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전 출범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예.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를 맡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미 지난번 개각 때 그 권영세 장관은 돌아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현재 있는 국무위원들의 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은 많은 부분이 좀 예. 아직 오리무중인데 정리가 좀 아직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닌가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